여러분, 1년 내에 IMF 같은 그런 위기가 온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금융위기급 위기가 온다, 아니면 코로나 위기급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지만 IMF급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침체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망한 1년 내 위기 올 확률이 66%입니다. 66%. 굉장히 높죠. 예.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1년 내 위기가 올 전망에 대한 지표들을 쭉 보니까 말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소비 분야가 있고요, 수출 분야가 있고 투자 분야가 있습니다. 이 소비, 수출, 투자가 경제 성장률을 이끄는 3요소거든요.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지금 분석한 1년 내 위기 올 확률에 대한 그 조사들, 그 지표들을 보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지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무역 수지에 대한 지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수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들어갑니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황이 들어갑니다. 또한 600대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말입니다, 결국 한쪽으로 기결이 되는데 그게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예, 저는 그 속에서 말입니다, 실제 IMF급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 굉장히 놀랍게 봤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하고요, 매일경제신문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경제 위기감에 관련된 이게 측정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측정 모델을 놓고 그대로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외환위기를 12시로 놨을 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요, 저녁 8시라는 거예요. 저녁 8시. 이제 4시간이 지나면 외환위기라는 외환위기급이라는 그런 위기의 정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주의 단계도 아니고요, 위기 예보 단계도 아니고요, 위기 경보 단계로 지금 진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위기라는 건 경험 못한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했던 김영익 교수, 게다가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내 평생의 최악의 파락장이 온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말입니다, 이제 경제연구원에서조차도 경제 위기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지표들을 면밀히 지금 검색을 해보면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2분기에 0.7%를 성장을 했어요. 시장에서는 예측치가 0.2에서 0.5%였으니까 이거보다 월등하게 높으니
지금 선전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0.7%라는 수치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각한 수치입니다. 2분기라는 게 4월, 5월, 6월이잖아요. 지금 4월, 5월, 6월에 돈이 얼마나 뿌려졌는지를 생각을 하면 0.7%의 성장률은요. 최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추가 경정 예산만 16조 9천억 원입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은 62조예요. 전체를 다 따지면 80조가량이 말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3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계속 뿌려지고 있겠죠. 지금도. 그런데 대표적으로 많이 뿌려진 데가 2분기란 말입니다. 2분기. 4월, 5월, 6월에 가장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0.7%만 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심각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3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3분기는. 3분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이야기예요. 3분기는요.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4분기는. 뭐 4분기까지야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경제 상황이 변동될 확률도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3분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7월, 8월, 9월이잖아요. 3분기에도 추가 경정 예산이 좀 쓰이기는 하겠지요. 그리고 뭐 통장 안에 넣어놨던 돈 소비를 조금은 하겠죠. 그러나 2분기만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끔찍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경제 성장률의 어떤 핵심 요소가 제가 소비, 수출,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 모두가 좋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2분기에는요. 정부가 돈을 많이 뿌렸으니까 민간 소비가 3.1%, 정부 소비가 1.0%, 건설 투자가 0.6%가 올라갔기는 해요. 그러나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예요. 수출은 이제는 급전직하예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1%가 떨어졌고요. 수입조차도 마이너스 0.8%가 떨어졌습니다. 수입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수출이 그만큼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출이 그만큼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출해봤자 이익을 못 내니까 그만큼 수출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600대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계속 망가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망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나빠진다는 이야기고요. 수출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 앞으로 6개월 후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생산자 물가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1년 내에 위기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쉽게 말하면 달러 박스인 수출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최악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무역수지가 장난 아니잖아요. 1월부터 시작을 해보면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1년 내 IMF급 위기가 안 온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수지가 보시면요. 2022년 7월까지예요. 상반기가 아니라 7월까지 무역 적자 규모가 183억 8,600만 달러입니다. 그중에 지금 7월이 81억 200만 달러나 됩니다. 7월이 지금 보면 여러분 상황이 나쁘잖아요. 그죠? 7, 8, 9는 3분기입니다. 3분기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지금 크다는 게 지금 말입니다. 7월에 우리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 1월이 47억 4,6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7월도요.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러면 8월은요. 8월이라고 해서 뭐 경천 동지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9월은 그나마 한 달 남았으니까 경제 상황이 변동할 수 있으니까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냐 이것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말입니다. 수출이 꼬꾸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출이 꼬꾸라지는다는 자체가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경제 위기라는 말이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위기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IMF급 위기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불안감은 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출은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수출이 무너지면 동시에 말입니다. 소비도 투자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은요. 지금의 위기가 올 거고 그것도 66%의 확률로 1년 내 위기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내 위기라는 것은 지금이 7월이잖아요. 내년 7월까지니까. 결국은요. 모든 경제 위기의 기착점이 내년 상반기로 몰리고 있어요. 그죠? 모든 경제 위기의 기착점은 내년 상반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상반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와중에 진짜 현금을 쌓아가야 됩니다. 시장은요. 아주 예리하게 쳐다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단어 있잖아요. 바둑용어. 차간대국 착시소국이라고. 눈은 크게 떠서 큰 판을 보되 손은 착수, 소국 아주 예민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뜻.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